전기차가 보급화되면 충전 요금 혜택이 줄어들 텐데 그래도 유지비가 이제 충전 혜택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10% 원래 반값 할인을 내주다가 그걸 또 25%로 줄였다가 지금 10% 곧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1kW당 320원? 330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경부가 시간에 해야지. 완속 충전 경부가 시간에 하면 저렴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330원이 돼도요 가득 채우는데 3만원이 안 들어요. 가득 충전하는데. 그리고 400km 몇십 간다는 거잖아요. 430km를 가니까 휘발유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국 전기차는 고급형과 저급형 시장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싼 차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리오, 샤오펑, 그 다음에 리쌍, 또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2의 테슬라다, 뭐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러면서 고급형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급형 전기차의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홍강 미니 EV 같은 거, 구랍 흑룡 이런 차들이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서 서민들 위주로 해서 폭넓게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고 거의 중국에서 계속 1등하고 있는 게 이제 홍강 미니 EV 이게 부동의 1위입니다. BMW 내고서 어떻게 보십니까? BMW 오로 쳤던 나쁘지 않죠? 무슨 뭐가 문제이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니 내구성 믿을만하냐? 오래 써도 되냐? 오래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 어떠냐? 이제 이런 거죠. 벤츠랑 비교하면 조금 후달리긴 하죠. 아 진짜요? 네, 김대라께서 벤츠보다는 후달린다. 네. 근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시는 게 네. 엔진이 트러블이 생기면 큰 네.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 확률 자체가 그렇게 크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이제 오일이 조금 샌다든지 네. 뭐 누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승차감 비교 부탁해요.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랜저. 이게 전기차와 내연차를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내연차는 엔진 소음이 기본적으로 생겨서 깔고 가는 거죠. 엔진 소음이 하부에서 오는 소음을 약간 상쇄하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로. 이게 소음이 부딪히면서 상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죠. 네. 그래서 소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하기 좀 그런데 네. 컬러는 다른데 그거는 좀 비슷한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엔진 소음은 적고 하부 소음은 약간 더 잘 들리고 요게 중간으로 따지게 되면 얘가 더 조용한가 아닌가 이게 좀 헷갈리네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엔진 소음을 듣기 괜찮아 하시는 분은 네. 그게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노면 소음이나 그 구분 없이 그냥 소음 자체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네. 이게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3원계, 지금 계속 에너지 데시티 높이고 있고요. 예전에는 리튬 이온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데시티가 6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에노드 캐소드를 개선을 해가지고 네. 거의 80% 가까이 끌어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CATL에서 많이 이제 밀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3에 중국에 판매되는 모델 일부 탑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 시장에 사실 폭스바겐은 거의 중국의 내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980년도부터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왔고, 그래서 아마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고급형 시장, 저가형 시장하고 고급형 시장으로 네. 나뉘어서 네. 양립할 것 같아요. 주차해야 되면 충전되는 무선 충전 언제쯤 그런 시대가 될까요? 이미 제네시스 GV60에 시험 운행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벤트로 해서 무선 충전 패드를 아마 이벤트로 아마 뿌릴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이거를 옵션으로 집어넣는 단계가 아이오닉 7부터입니다. 이거는 로드맵에 나와 있어요. 무선 충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충전 속도, 네. 그 다음에 충전 효율, 네. 얼마나 로스가 생길 것인지, 이게 문제거든요. 네. 승차감이나 MVH는 G80E에 비해 한 단계 아래라고 보면 되나요? 2단계 아래입니다. 2단계 아래. 다른 차예요. 네. 제네시스 G80 EV는요
정말 MV8이 좋습니다. 일본이 하이브리드 처음으로 양산했을 때 그때 자동차 업계 충격이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테슬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성공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렇게 따지면 비슷하네. 네. 그런데 처음에 하이브리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나 네.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환경을 위한다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극도로 작다고 하니까 성능보다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런 차를 타야 돼서 배치처럼 훈장처럼 타는 차였고 평가는 좋았어요. 상당히 스마트한 설계고 이 정도의 효율이면은 토요타의 기술력을 높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물론 뭐 독일이라든지 클린 디젤을 추구했던 그런 기업들의 평가는 전혀 상반됐었지만 이 전기차만큼 혁신적이진 않았었죠. 네. 하이브리드는요 2035년에 거의 퇴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네. 유럽에서는 결론이 났고요. 2035년에 퇴출하기로. 나머지 나라들에서 이제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2035년을 2030년 내연차로 퇴출 시기를 당기겠다, 5년을 당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탄소 중립도 계속 당기고 있어요. 현대도 탄소 중립을 2035년 제네시스 브랜드의 탄소 중립, 전체 탄소 중립은 원래 2050년이었는데 이것도 2045년? 한 5년 정도 당겼더라고요. 계속 지금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땡겨 나가는데 미처 준비 안 된 회사는 참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렇죠. EV6 운동 성능 좋아요. 아이오닉 5보다 더 운동 성능 좋고요. 스포츠성 좋고, 그 다음에 후륜, 슬립, 오버스티어를 좀 더 허용합니다. 4륜인데도 꽤 재밌게 탈 수 있고요. 불안하다는 느낌 안 들고 고속에서 뒤에 롤링 생긴다? 이런 거 느낌 없어요. 차선 변경할 때 상당히 괜찮아요. 아이오닉 5보다 운전 편의성 힘들어도 이제 운전하시면서 느끼시는 건데 운전 편의성이나 운전 안정감이 좀 더 낫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차 자체 거동이 확실히 좋다기보다는 운전자를 편안하게 감싸요. 그게 뭔가 안정감을 줘. 이 대시보드서부터 이 포지션 자체가. 그 다음에 전방 시야나 후방 시야는 안 좋아요. 근데 또 이게 시야가 좀 안 좋게 되면 또 집중을 한다. 그렇죠. 네. 좁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볼 게 이렇게 약간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보잖아요. 넓으면 볼 데가 많으니까 주의가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운전할 때 집중도는 이게 좀 더 높아요. 오너 친화적인 차예요. 이 차는 고속에서 많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안 불안해요. 몇 번 안 불안합니다. 너무 여러분 이야기하시네. 네. 지금 고속에서 불안한 차 만들면은요 사업 접어야 돼요. 글로벌 4위, 5위 하는, 그리고 전기차 전략 가장 폭넓게 하는 글로벌 기업 완성차 업체가 고속에서 불안한 차를 만든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감인 거예요. 카카오에서도 바로 당장 사도 괜찮겠다 극찬했던데요? 이 정도의 첫 작품이면은 기아 자동차, 친소수 전기차, 플랫폼화된 전기차, 그 전에 니로 EV도 있었고, 네. 뭐 소울 EV도 꽤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의 플랫폼화된 전기차 1호로서는 상품성 괜찮아요. 직접 그 자동차를 평가를 직접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나 리뷰어들이 이런 거야. 자기 경험 이상은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유튜브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처럼 유튜브 하면 조회수 많이 안 나와요. 막 뒤집어졌다, 환장한다, 뭐 이걸 차라고 만들었냐, 뭐 정의선 회장 나와! 뭐 이래야 돼. 그래야 이제 무슨 얘기야 이거? 그러면서 보지. 저희처럼 이렇게 허허허 그러면서 막 힘들 안 새겨 쓰기 힘들 안 새겨서 하면 아이 저것들은 뭐야 저거 아이 노잼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몰라서 경험이 부족해서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주목을 끌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EV6를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고속 안정감 좋고요. 브레이크 잘 들어요. 그리고 회전제동이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밀려가지고 뭐 위험한 상황, 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렇게 뒤가 털리거나 고속에서 불안정한 차가 생기거나 고속에서 브레이크 안 들어서 그러면 현대 기아는 망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게요. GT라인 세무 시트, 이거 세무가 아니라 스웨이드죠? 이게 너무 부들부들해. 약간 좀 거칠거칠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미끄러짐은 없어요. 네. 이게 섬유하고 이렇게 딱 됐을 때 미끄러짐이 없어서 좋긴 한데, 요게 아마 가죽 시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웨이드 좋아하고요. 김도라는 스웨이드 안 좋아해요. 김도라는 알칸타라 스웨이드 다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벗겨지면은 싫대요. 아유. 네, 스티어링 휠의 스웨이드 저 알칸타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아, 그래요? 땀 차면 네. 되게 지저분해요. 시트 스웨이드는? 시트는 뭐 나름 괜찮아요. 아, 나는 괜찮아요. 네, 네. 네. 그렇구나. 네.